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도덕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동서양의 이상사회 제2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유교에서 뭐였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유교에서 군자, 불교에서는 부처. 부처였나요? 아니요, 보살이었죠. 보살이 초월적인 존재로 가면 부처였죠. 그렇죠? 유교에서는 초월적인 존재로 가면 군자에서 성인이었고요. 도교에서는 지인에서요. 그렇죠? 지인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갔을 때 신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던 개념들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뒤에 핵심 기출에 가면 아 진짜 선생님 말대로 진짜 잘 나오는구나 이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강의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럼 동서양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말고 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사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요. 일단 별표를 막 치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2절과 3절 강의를 하게 되면요. 전체 네단원에 걸친 이론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론 강의가 끝나면 우리 도덕 강의가 끝나게 되는 건 아니고요. 핵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라고 했던 거 정말 많이 나오는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꼭 문제를 먼저 푸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이 되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배, 3배 효과를 내실 수 있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동양의 이상사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이상사회 별표 50개 이상 치셔야 되죠.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서양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바로 동양사회죠. 그래서 동양의 이상사회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죠. 자, 유교는요 바로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 우리가 그 대학교 때 축제할 때 그 축제 이름이 대부분 뭡니까? 대동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동사회란 건 뭐냐면 사람이 천지 만물과 서로 융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사회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는 않는 사회. 그 다음에 병들고 소외된 계층이 잘 살 수 있고 노인과 어린이 같은 그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다. 정말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네요. 자, 그래서 이 대동사회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 유교의 대동사회는 어찌 보면 약간 사회주의랑 조금 겹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재산을 공유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재산을 공유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동의 이익,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공동의 이익을 그리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널리 이렇게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박애라고 합니다. 박애. 이때 박은 넓게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고 어떤 그 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성실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사회. 우리 이런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사회를 유교에서는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이 없는 거. 그렇죠? 유교는 이런 사회를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불교 사상입니다. 2번째 불교. 불교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선생님 미륵세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걸 미륵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불국정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불국정토. 자, 요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어떤 교과서는 불국정토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자, 불국정토라는 건 뭐냐면 모든 중생, 그쵸? 일반 우리 그 백성들을 우리 중생이라고 하죠. 모든 중생에게 고통이 없는 사회.
우리가 사는 게 고통입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생즉고라고 얘기했어요. 살면 누구나 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싫은데 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면 그것도 고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고통이 없는 사회가 바로 불국정토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중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미래에 출현할 부처, 그쵸? 이 부처를 다른 말로 미륵이라고 하는데, 이 미륵이 다스리는 불교적인 이상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질병, 이건 좀 비슷하네요. 대동사회랑. 이런 좀 나쁜 것들이 없어지고 누구나 다 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원한이나 나쁜 일 같은 게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거.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다툴 필요도 없게 될 수도 있죠. 풍족한 삶에서 요런 세상을 이제 불교는 꿈꾼다. 그래서 이 대동사회가 문제 자체는요, 대동사회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런 이상사회 이름은 뭐지 해서 대동사회가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도교. 도교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소국과민입니다. 이게 어떤 용어나 개념을 하실 때는요, 한자를 있는 그대로 잘 풀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소국, 작은 나라, 적을과, 민. 작은 나라에 백성은 막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럼 뭐예요? 싸움 나요. 마치 우리나라 같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나라에 뜨문뜨문 백성도 뜨문뜨문이에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사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도교의 핵심 사상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은 이제 암기 딱 됐겠다. 그쵸? 무의자연이죠. 인위적인 걸 무조건 싫어해요. 인위적인 거, 제도도요, 사람이 억지로 만든 거죠. 사람이 사람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있었으면 사실 제도 없어도 되는데, 사람은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이나 제도, 뭐 규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제어하려는 거죠. 이런 것들 거부하고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의와 무욕,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연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나 이런 뭐 법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자연스러움을 억제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국과민이 이렇게 그림 적어놓으셔도 나중에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나라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은 나라 혹은 국가,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도교의 그 이상사회는 소국과민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동사회, 그 다음에 소국과민.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이상사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서양의 이상사회는요, 서양은 이제 그 이성에 의한 어떤 그 지배, 통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성이 되게 강조됐던 사회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뭐 교회도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은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좀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상 사회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들 그 지하철 같은 데 타다 보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보셨을 거예요. 왜 그분이 천국을 얘기하시냐면 그쪽 그 그리스도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 이상 사계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가는 세계로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최종적인 종착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죽어서요. 뭐 하려고요? 지옥 가려고요? 이런 사람 있나요? 천국 가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천국과 지옥을 둘 다 다녀온
뭐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둘 다 다녀왔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도 없대요. 다 똑같았대요. 맛있는 음식을 천국에서도 먹고요, 지옥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젓가락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젓가락보다 엄청 길대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젓가락이 길면, 선생님 배가 고픈데, 젓가락이 길면 내 입에 이렇게 닿기가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지옥은 서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다툼이 막 생기고 막 소란스럽고 막 이런데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집어서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그 긴 젓가락을 옆에 사람한테 먹여준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본 조건이 뭐냐? 도덕적인 자질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을 따라서 내가 이제 그 삶을 똑바로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람도 해치면 안 되고 법도 어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은 신의 지배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세도 인간의 마음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이제 하늘을 믿고 따르면 결국에는 어디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토머스 모어가 얘기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자, 유토피아 되게 많이 들었죠. 유토피아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슨 세탁 전문점 이름도 유토피아였던 것 같은데. 자, 부도덕한 유럽 사회를 풍자하면서 이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이상 사회를 제시한다. 모든 사람들이 소유와 생산에 있어서 평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 유토피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고 싶은 어떤 이상향, 지향점 얘기할 때 유토피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유토피아는 대표 선정이 굉장히 민주적이라 그래요. 민주적인 대표 선정. 그리고요, 너무 일을 많이 하면 힘들겠죠. 노동은요, 최소한으로 한다 그래요. 최소한의 노동. 그런데 삶을 즐기는 거, 여가 생활이죠. 그 여가 생활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 자아 실현을 위한 여가는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거죠. 선생님이 꿈꾸는 삶입니다. 선생님도 자아 실현을 위한 여가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도 찍어야 되고요. 또 OX 퀴즈도 만들어 올려야 되고 또 책도 써야 되고 뭐 이래서 이거 못해요. 근데 여기 유토피아 가면 이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머스 모어가 이렇게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서양의 이상사회의 어떤 한 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문제도 잘 나옵니다. 3번 빼표. 이 베이컨이란 사람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뭘 얘기를 했냐면 뉴 아틀란티스. 이 베이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베이컨은요,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원래 서양의 합리주의적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성이 극대화돼서 발달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침팬지하고 다르게 우리는 무슨 문명?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가 어떻게 될 거다?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는 물질적인 풍요. 또 행복. 요게 실현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이거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얘 문제점. 인간의 이성만 강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결국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 환경 파괴되죠. 자연,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너무 과학만 믿죠. 과학을 맹신하게 되는 거죠. 과학이 갖고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을 계속 이제
뭐 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유전자 변형 상품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무슨 그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뭐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기도 하죠. 또 핵연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 전력을 소비하는 데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축적만 되고 빠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베이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과학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그게 가능한 사회를 뉴 아틀란티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마르크스. 그럼 마르크스는 어떻게 얘기했냐, 옛날 분들이 막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이 마르크스는요 공산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현대에 와서는 이 공산국가가 다 무너졌는데 그건 좀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요. 이상적인 거는 자본주의가 오히려 너무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계급을 없애고 국가 대신에 필요에 따른 분배, 분재가 아니고 분배입니다. 죄송해요. 고쳐주세요. 분재를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로서 이제 평등하게 그런 사는 삶, 이걸 공산사회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마르크스의 어떤 이상향이 실현되지 않아서 많은 공산국가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됐습니다만 이 사상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했다면 이제 계급이 생기지 않고 또 이제 그 서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을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산사회를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서양 이상사회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끝으로 이론 강의를 좀 마쳐볼까 하는데요. 3절은 크게 뭐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사회의 조건. 일단은요. 평화가 있어야죠. 그 평화가 없으면 사실 다툼이 생기고 갈등 속에서 우리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 전전 시간에도 남북 간의 갈등도 얘기했습니다만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사실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없죠. 풍요로운 그 풍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굶주림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병들고 소외된 계층이 충분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의 사회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사회가 도덕적인 그 도덕성의 기반이 안 돼서는 이상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에 이상사회 조건과 이상사회 구현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1번과 4번은 거의 이제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죠. 1번과 4번. 그래서 4번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요. 경제적 풍요와 복지의 실현, 이 부분은 경제 얘기네요. 1번은 경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공정한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물질적 삶과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정한 제도. 풍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민주시민의 자세에 보면 여기는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와 평화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쵸? 3번 관용적인 태도. 이 부분은 사회문화적인 부분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상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사회, 자유롭고 관대하고 또 빈곤하지 않고 평화롭고 이런 사회다. 이런 사회를 위해서는 인간이 좀 이상사회를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2번, 3번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상사회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더보기에 보면 그 사회개혁설, 그러니까 인간이 그 국가 형성을 위해서 사회를 이제 국가를 사회 선생님이 말을 자꾸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인간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가를 형성해서 서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제 보존한다라는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루소의 이상사회 중에서 이제 민주사회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적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동서양의 이상사회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이제 이론 강의를 끝마치고요. 핵심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